반갑습니다. 명석한 전문가 차명석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4시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 미국 주식에도 저 우리나라가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좀 늦은 시간에도 늦은 시간이 아니죠. 이른 시간이죠. 예. 이른 시간에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라고는 하지만 좀 과했어요. 예, 마이너스 9%까지 내려갔다라는 건 좀 너무 과한데 이것도 이제 외국인들이 일부 좀 먼저 알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자, 어차피 삼성전자는 배당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가 이제 다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를 빼내리는 거는 어쨌든 최근에 올랐던 좀 개인들이 있어서 요 물량을 좀 털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하방으로 열려있는 구간은 지지 라인으로 봤을 때는 22만 5천 원까지는 좀 열어두자. 자, 이 구간에서 단기 박스를 만들어 주면서 물량을 좀 소화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있어요. 애초에 제가 27만 원, 27만 5천 원이죠, 정확히. 자, 요 구간에서는 자, 저항받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쵸.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수급이 들어왔고, 자, 여기서 일부 매도가 있었지만, 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어쨌든 바닥은 찍었어요. 바닥은 20만 원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V자 반등이 나와주면 좋지만, 요 위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요 구간은 외국인들의 비중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구간에선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 매물대 저항이 자, 요 위에서부터 존재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27만 5천 원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공교롭게도 흐름과는 상관없이 삼성전자의 주저하는 정책과는 상관없이 이런 흐름이 기술적으로는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국 시장이 안 좋았어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신기한 건 이제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보이시죠? 마이너스 4%예요. 4.4%인데 자, 이렇게 실망하실 게 아니라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자, 밑꼬리 달렸죠? 자,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말아 올렸다는 뜻이고 말아 올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자, 같은 섹터에 있는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도 밑꼬리가 있는데 일단은 하이닉스보다는 덜 말아 올렸습니다. 자, 샌디스크는 오히려 양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샌디스크도 마이너스 11%까지 갔었네요. 마이너스 11%까지 갔다가 그래도 나름 절반 정도 말아 올렸다. 일단은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미국 시장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체크해보고 자, 삼성전자도 이제 내부적인 요인들 그리고 일단은 저 이제 개인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자, 어쩌면 삼성전자도 자사주 소각이 충분히 가능할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이유와 근거까지도 자, 지금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빠르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간에도 영상 촬영하고 있는 차명석, 저와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 자, 일단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은데 제가 최근에는 이제 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실망금지. 자, 우리는 삼성전자 세계 1등 회사예요. 내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버는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실망 금지하자. 자, 무조건적으로 매도 금지입니다. 실망 금지, 매도 금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댓글창에. 일단은 미장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 자, 요거죠. 지금 캐나다랑 또 지금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보복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자, 인플레이션 그렇죠? 또 물가 인상에 대한 압박이 좀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를 올린다는 거예요.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해서 자,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내부적인 가격이 올라갑니다. 캐나다에 수입되는 물품들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로 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자,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좋은 뉴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CNBC에서 나온 이제 외신 뉴스인데 자, 베센트 재무장관이 언급했어요. 지금 채권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장기 채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채권 가격을 좀 내려주기 위해서 지금 매입 자금으로 1조 달러. 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현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대략 한 1,400주죠.
1,400조 투입을 지금 언급을 했어요. 자, 이로 인해 효과가 뭐가 있냐? 소위 말해 이제 공매도 세력이죠. 숏을 쳐야 되는 투자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거 조금 위험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격적인 하방 압력은 좀 없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좀 분석이 있습니다. 또 요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자, 채권 문제는 이게 뭐 단기적으로 처방이 될지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이제 약발이 먹힐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근본적으로 안 좋아지는 이유가 이제 요것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요게 베센트 장관까지도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어쨌든 요거는 이제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400조 투자해서 채권 가격 이제 내리게 해주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채권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얘기가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호재다. 요 내용이 좀 돌면서 어쨌든 이런 밑꼬리가 달리는 현상이 나와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로 인해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밑꼬리가 달렸어요. 이렇게 밑꼬리가 달렸죠. 지금 마이너스 3.5%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결국 나스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죠. 그렇죠? 여기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나스닥 역시도 같은 흐름이에요. 자, 5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본장 시작하자마자 내리꽂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 자, 미국의 나스닥 흐름을 똑같이 따라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요 정도면은, 일단 원래대로라면, 자, 어쨌든 3% 내려갔잖아요. 3% 정도 내려간 거면,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대략 한 4%, 많게는 한 5%까지도 빠질 수 있는 구간인데, 자, 어쩌면, 사실, 자, 우리나라 본장에서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내일이 아니죠. 오늘이죠. 오늘 우리나라, 자, 본장에서 삼성전자는 일단 열려있는 게 21선까지는 좀 터치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정도의 시가가 되면은 윗꼬리가 달렸다가 살짝 위로 올라와주는 요 캔들, 자, 요 정도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추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또 삼성전자에 어떤 반응을 해주는지 지켜봐야겠는데, 본질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문제가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주주환원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삼성전자 내부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정부에서도요, 지금 금산분리에 대한 언급을 이미 작년부터 했었거든요. 야,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거 금산분리 이거 문제 있다. 구시대적인 발상 아니야? 이거 91년도에 나온 법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만져주지 않을까? 요게 해결이 되면은 삼성전자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이닉스처럼 동일하게 자사주 소각 가능하거든요. 요게 좀 진행이 좀 되길 우리 간절하게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이재용 회장이 만나거든요. 분명히 금산분리법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주환원 하고 싶은데 이거 금산법 때문에 지금 못하잖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봐 라는 얘기가 좀 오갈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이 SK 하이닉스처럼 좀 진행이 되길 간절하게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내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요거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자료집은 제가 주말에도 보여드렸는데, 자,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이 금산분리법 때문에, 자, 이거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 얘네들이 삼성전자의 10%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금산분리법은 쉽게 얘기해서, 금융회사 같은 경우, 타회사죠. 그 비금융사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넘게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이제 금산분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자, 어쨌든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이런 회사들, 혹은 뭐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은행들 있잖아요. 자, 어쨌든 고객들의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그 돈을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과도한 투자로서 고객들의 자산이 위험해질 수 있다. 자, 이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게 이 금산분리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91년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좀 너무 옛날에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시대와 좀 맞지 않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로 인해 이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중요해요. 이거 지금 삼성이 어떤 식으로 좀 지배구조가 형성이 됐는지를 아시면은 이 금산분리법이랑 이것 때문에 지금 채권이 아니죠. 주주환원에 대한 자사주 소각을 못 하는구나라는 이유가 나오거든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방식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 삼성생명, 삼성화재를 통해서 대략 10%, 토탈 합쳐서 15%죠. 15%의 지분을 가지고 자, 삼성물산을 통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오너일가 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을 이제 지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대주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너일가가 따로 삼성전자 지분 5%를 토탈 가지고 있어서 총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한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 외부에 경영권 분쟁으로 좀 만들어질 수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지분을 낮추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10% 넘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지분을 줄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경영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좀 지분을 그러면 삼성물산에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현재 삼성전자가 1,400조예요. 자, 10%에 대한 지분을 사오려면은 140조 들어갑니다. 이거에 대한 재원을 또 만들 수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게 자, 이런 지배 구조를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산분립법만 해결이 되면은 자, 얘네가 10%가 넘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역시도 자사주 소각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화살이 이쪽으로 정부 쪽으로 좀 넘어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게 또 법안이 해결이 되면은 자, 우리 삼성전자 역시도 자사주 소각 시원하게 좀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일단 뭐 지금 당장 내일 진행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자, 결국 진행이 되면서 자, 신고가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뭐 110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환원이 추가적으로 뭐 600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3년간 최대 600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자, 이유는 간단해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돈이 계속해서 좀, 26년을 넘어서 27년과 28년에는 더 많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110조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500조 이상이, 더 주주환원이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 KB증권에서 나왔거든요. 뭐 이제 기대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은 자, 1월 달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일정이 생겼다라고 보여지고 이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우상향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물론 전제 조건은 3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오고 4분기 때도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요런 기준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좀 높은 확률로 좀 잘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자, 어쨌든 계속해서 좀 일정이 있다라는 거 다 아시죠? 자, 중요한 일정은 대표적으로 자, 엔비디아 실적. 자, 수요일 날이에요. 자, 돌아오는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여전히 AI는 괜찮습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기점으로 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중요한 내용은 또 케빈 허쉬의 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케빈 허쉬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야, 뭘 알려고 그래. 그냥 우리는 행동으로 보여줄게. 자, 우리가 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 알려고 하지 마라는 그런 약간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어쨌든 트럼프가 임명한 인물이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중간 선거를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자, 어차피 기준금리 인상하려면 7월 달에 했었어야죠. 9월 달에 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하더라도 저는 27년 자, 27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는 계속 나와도 뭐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제 9월 1일 날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 무역치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로 나오는 날이에요. 자, 8월 달 얼마나 수출이 잘 됐냐라는 종합치가 나오는 거다 보니까 자, 이것도 계속해서 요즘에는 반응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 요런 데이터죠.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가 자, 디램 가격 계속 올라갔어. 자, 이런 내용 나오면은 다시 한번 야, 그러면은 3분기 실적 잘 나오겠네. 라는 또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면서 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매월 지금 발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요것도 있어요. 자, 미국의 PCE도 발표를 해요. 자, 우리가 뭔가 좀 매달 돌아오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 자, 미국의 CPI라든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발표하는 게 PC이거든요. 전부 다 물가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매달 발표해요. 매달 발표할 때마다 마치 주가가 막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보다 영향은 크진 않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냐 마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이제 지표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매달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3개월에 4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달 있는 내용들. 자, 수출입 데이터도 매달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흔들리지 말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결국 삼성전자는 자, 돈을 버는 기업. 자, 앞으로 AI 시대에서 꼭 갖춰야 될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 1등으로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당연히 매출은 증가할 거고 실적 전망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야 계속 갈 수 있겠어 라는 논리가 적용된 건데, 자, 계속 간다라기보다는 계속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 앞으로 전망이 좋다. 적어도 27년 1분기에서 2분기 때까지는 매출이 우상향 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는 한번 지켜보자. 자, 그 뒤에 데이터는 뭐 예측이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3, 4분기까지는 매출 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주가 상승은 충분히 신고가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부적으로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나온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요것도 있다라고 봐요. 삼성전자는 자,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인수합병을 계속해서 좀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인수합병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원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했을 때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주주환원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매출 증가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주가가.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주주로서는 인정, 용인을 해줘야 될 부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인수합병의 핵심 카드. 자, 로봇 관련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좀 요 브리핑 자료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을 좀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크게 봤을 때 뭐 앞에는 왜 인수합병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을 좀 넣어놨고, 주주환원이 작았던 이유가 사실상 이제 인수합병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뭐 설비 투자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계속해서 미래를 위한 재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삼성전자가 인수합병을 계속해서 진행했었어요. 24년, 자 25년, 그 다음에 23년, 26년까지 계속해서 인수합병을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바이오죠.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했었고, 23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인보 로보틱스를 사들였고, 자, 그 다음에 독일의 전장사업 회사도 실제로 인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런 쪽에 관심이 있구나. 관심 있는 분야는 자, 로봇, 자, 자동차, 전장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자, 그 다음에 공조,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 네 가지 분야를 이제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전 개인적으로 가장 1순위로 뽑는 게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 결국 로봇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AI가 고도화되면은 결국 로봇이 끝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은 공격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테슬라 역시도 양산이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했고, 자, 27년부터는 대량 양산이 들어가고, 자, 28년 보스턴 다이내믹스 역시도 대량으로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가 이미 힌트를 줬다라는 게 이런 부분이죠. 자, 앞으로 양산이 로봇이 들어가는데, 자, 핵심은 부품이다. 핵심 부품은 뭐예요? 액추에이터죠, 액추에이터. 로봇의 핵심 부품은 액추에이터. 자, 로봇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이 양산되는 시대에는 요거를 만드는 회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인수를 좀 진행한다라면은 이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1순위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제 미국 기업들 혹은 자, 독일의 회사들, 자, 인수합병 후보군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국 기업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자, 우리나라 기업들 어떤 기업이 인수합병 후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1순위로 뽑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거든요. 조만간 5% 지분 공시 뜰 거라고 보고 있고, 뜨게 되는 순간
최소 1000% 이상의 수익은 확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 기업에 대한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수급 현황이 너무 좋아요.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그다음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신기하게 개인들만 매도를 해요. 개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이 상황을 모르는 거죠. 삼성전자 인수합병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올 때마다 파는 거죠. 하지만 외국인, 투신, 연기금 다 알고 있어요.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좀 보고 있고 차트를 보면 답이 나오죠. 소위 말해 이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스마트머니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별로 거래량이 안 터져요.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 노출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노출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쵸. 개인들이 올라탑니다. 개인들 올라타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 노출 안 하고 올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만간 뉴스 나올 거예요. 뉴스가 삼성전자가 인수 후보군이에요. 혹은 지분을 이미 사들이고 있어요. 다만 아직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5% 지분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이 현상 3현상 갈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급등 나오고 급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개인들이 이런 구간에서 올라타죠. 이런 구간 올라타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털리죠. 자, 이때 기관과 외국인들이 여기서 물량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개인들을 털릴 때 다시 주식을 매집한다. 자, 요 패턴이 결국 우리가 상승 N자형이 나온다라는 게 요렇게 때문에 요런 수급의 원리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용을 알았어요. 어디서 진입해요? 자, 여기서 진입하실 건가요? 아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진입해서 이런 5% 지분 공시 나올 때까지 최소 1000%의 수익을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매수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집 공유해 드려 올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삼성전자의 지금 어떤 타임라인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뭔가, 인수합병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은 뭔가를 한번 읽어보시고 정말 괜찮으신 기업은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이미 1순위에 대한 제가 기업 내용은 말씀드려 봤으니까 강력하게 좀 추천드릴게요. 한 500만 원 정도, 소액을 500만 원이라 가정해 봤을 때 진짜로 1000% 가게 되면 얼마가 가능한 거죠? 자, 5천만 원 가능하죠. 수익 나신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제가 27만 5천 원에선 일단은 단기 저항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만약에 또 내려왔다? 자,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시면 돼요.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위에서 사셨더라면 평단가 다시 낮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찍으러 갈 때 언젠가는 매도하는 구간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제가 매도 타이밍 역시도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상단에 번호를 남겨놨어요. 자, 010-2809-2562 이쪽으로 딱 한 글자, 삼성전자의 3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DF 파일을 공유해 드려야 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문자를 좀 남겨주셔야 공유가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댓글로 요청 주시는데 댓글로는 이 파일을 공유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단의 번호로 딱 한 글자, 삼성전자의 3이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파일을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집이니까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시고, 제가 오늘 8월 25일이죠. 8월 25일 정규장 안쪽으로는 제가 공유해 드려 올 테니까 정규장에 한번 받아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한번 정규장 끝나기 전에 꼭 진입을 해보셔라. 자, 빠르게 좀 진입을 하시라는 이유는 뉴스가 먼저 나올까봐 그래요.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2현상, 3현상 가겠죠. 자, 우리가 알았는데 요 내용 지켜만 보면 화납니다. 그래서 요 이왕이면 아셨으면 진입해보셔라 말씀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도 좀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드리고 싶거든요. 자, 오늘도 사실 9% 내려가는 과정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제 실망감이 일정 부분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이거 외국인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좀 빼는 부분도 있다. 개인을 털기 위한 움직임이 좀 나와졌다라고 좀 보여주고, 사실상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았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고, 어쨌든 주주환원에 대한 부분은 좋은 얘기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야, 이거 끝난 거 아니다. 자, 600조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는 전망들이 어쨌든 증권사들을 통해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잔파도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우리는 결국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때까지 무조건적으로 홀딩 매도 관점을 매수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옆에서 끝까지 동행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라고 좀 판단되시는 분들은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 실망 금지까지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빠르게 실시간 좀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좀 서비스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중요한 내용들을 삼성전자 관련된 브리핑 자료집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브리핑 자료집도 공유해 드리겠지만 이런 실시간 내용들, 요건 이제 예전에 보내드렸던 건데 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브리핑 자료 한 번에서 2번 정도 제가 매일매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AI를 통해서 그냥 어차피 문자가 공짜거든요. 저도 지인분들에게 요 내용들을 좀 공유해 드리다 보니까 이거 구독자분들에게도 해드리면 좋겠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지인들한테 좀 안내를 공유해드리면서 이게 같이 좀 서비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이니까 꼭 받아보셔서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왜 오르고 내리고만 이유를 알아도 이거면은 괜찮구나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단순하게 자, 이런 장기적 하락이 아닌 단기적인 하락이라면 그래도 버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시고 100% 무료예요. 구독자분들 위한 혜택이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런 혜택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치도록 할 건데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결국 삼성전자는 자, 27년이죠. 자, 26년 2분기도 마찬가지였고 세계 인류 역사상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가 됐습니다. 자, 27년에는 자, 연단위 기준으로 27년 한 해 동안은 자, 엔비디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결국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삼성전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 더 정확한 내용으로 더 좋은 정보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되실 겁니다. 자, 우리는 삼성전자로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